네가 먼저 마셔봐라. 오늘따라 향이 진하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으로 찻잔을 천천히 밀어놓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정성스럽게 차를 타던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67살 박순애 씨는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순애 씨는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보온병은 왜 매일 색깔이 달랐을까요?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순애 씨가 발견한 12개의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달력. 10억이 넘는 보험금. 위조된 서명들. 의사인 둘째 아들이 가져온 검사 결과를 본 순애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죠. 이제는 며느리에게 똑같이 돌려줄 차례라고. 과연 그 찻잔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건넨 차를 마시지 못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0시 23분.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부엌을 향해 있었죠. 며느리 미나가 보온병에서 녹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미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캡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하얀 가루를 찻잔에 털어 넣었죠. 순애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미나는 순애가 책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섬뜩했죠. 순애는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나가 급히 손을 뒤로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녹차 한 잔 드릴게요. 숙면에 도움돼요. 미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순애는 그 속에 숨겨진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순애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미나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내가 먼저 마셔봐. 오늘따라 향이 진하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앉아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죠. 왜? 못 마시겠어? 내가 탄 차인데.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나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창밖으로 경비 곽반장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순애가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고 곽반장도 답례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곽반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미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잔은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순애는 혼자 남아 찻잔의 내용물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순애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미 12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죠. 12번. 미나가 약을 탄 횟수였습니다. 침실에서 남편 성민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로운 잠이었죠. 순애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호의 장례식장.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순애는 영정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89년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친척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텅 빈 조문실에는 향 냄새만 자욱했습니다. 순애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갑, 돋보기, 만년필, 그리고 푸른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적힌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증거를 남겨라. 순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딸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죠. 순애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녹차 드세요. 밤새 오시면 쓰러져요. 미나가 검은 상복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나는 종이컵에 녹차를 따라 순애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참 살뜰하네요. 이런 새벽에도 차를 준비해 오고.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 어르신이 감탄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 겸손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순애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죠.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마실게.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경비 곽반장이 교통 정리를 돕고 있었죠. 새벽인데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도연이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아들은 수업을 마치고 바로 달려온 탓에 지쳐 보였죠. 하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차 마셔요. 피곤할 텐데. 미나가 남편에게도 차를 건넸고 도연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도연은 빈 컵을 내려놓고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미나가 고생이 많아. 어머니 모시느라. 차남 윤재가 병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의사인 둘째는 의사 가운도 벗지 못한 채였죠. 형과 달리 윤재는 형수의 보온병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저도 차 좀 주세요. 그래, 윤재야. 여기 있어. 미나가 차를 따르려 하자 윤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 제가 커피가 당기네요. 자판기에서 뽑아올게요. 윤재는 정중히 거절하고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순애와 윤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죠. 무언의 교감이 오갔습니다. 윤재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 말순이 늦은 조문을 왔습니다. 65살 동갑내기 친구는 뚝배기에 된장국을 들고 있었죠. 순애야, 이거라도 먹어. 밥은 못 먹어도 국물이라도 마셔야지. 말순이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보온병을 보며 감탄했죠. 아이고, 며느리가 정말 극진하네. 이런 것까지 챙겨오고. 순애야, 넌 복 받았어.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순은 순애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물어보기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순애는 홀로 남아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죠. 주머니 속 쪽지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도 올게요. 오늘은 좀 쉬세요. 미나가 보온병을 챙기며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은 순애는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증거를 남겨라.
이 말이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미나는 매일 오후 3시에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항상 같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매번 색깔이 달랐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순애는 그 패턴을 머릿속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좋은 찻잎을 구했어요.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한 거예요. 미나의 손놀림은 정교했습니다. 찻잎의 양을 재고 물 온도를 확인하고 정확히 3분을 재며 우려냈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과도하게 정성스러웠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은 복이 많으셔. 이런 며느리를 두셨으니. 미나가 찻잔을 내밀며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웃음 뒤의 계산을 읽을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순애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간 것이었는데 약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며느님이 이상한 약을 자주 사가시던데. 무슨 약을요? 노인용 진정제요. 그것도 처방전 없이는 못 파는 건데 어떻게 구했는지.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영양제라고 우기시더라고요. 순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미나가 약국으로 들어왔죠. 순애를 보자 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곧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약 타러 오셨어요? 그래, 혈압약 좀. 너는? 아, 저는 비타민 좀 사려고요. 미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약사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시선을 피했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어 포켓에 낯선 메모가 붙어 있었죠. 미나의 글씨였습니다. 아침 8시 혈압약, 오후 3시 녹차 필수, 저녁 8시 소화제. 순애는 메모를 떼어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남겨라. 동네 카페 서토마의 다방에서 순애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52살 주인 서토마는 순애의 오래된 단골이었죠. 사모님, 최근에 동네에서 가짜 녹차 파동이 있었어요. 겉은 고급 녹차인데 실제로는 화학 첨가물 덩어리였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특히 노인분들 타깃으로 팔았대요. 마시면 졸리고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혹시 사모님도 조심하세요. 누가 주는 차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요. 서토마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곽 반장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경비 순찰 중 잠시 쉬러 온 것이었죠. 사모님, 요즘 대가에 검은 SUV가 자주 서 있던데 아시는 차예요? 아니요, 모르는 차인데. 번호판도 가려놨더라고요. 수상해서 CCTV 확인해 봤는데 거의 매일 오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곽 반장의 말에 순애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미나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피곤하시죠? 아버님 제사 준비하시느라. 괜찮아. 내가 일찍 와줘서 고맙네. 미나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놓였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요리를 칭찬하며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순애는 며느리가 유독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으니 이제 차 드셔야죠. 소화도 돕고 숙면에도 좋아요. 난 됐어. 배가 불러서. 에이, 그래도 드세요. 제가 특별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미나의 목소리에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고 있었죠. 순애는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을 대는 신용만 했습니다.
미나의 눈이 번뜩이며 순애의 입술을 주시했죠. 월요일 아침 7시. 순애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동네 주민 단톡방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순애는 화면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박순애 씨 요즘 완전 이상해졌대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다닌대. 어제는 같은 말 3번이나 반복했다더라.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순애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나의 짓이었죠. 순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걱정스럽다는 듯 일부러 찡그려져 있었죠. 도연과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척했습니다. 순애가 거실로 나오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기검진 차원에서요. 난 멀쩡해. 병원 갈 일 없어.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정신과 전문의 장태원 원장님이 유명하대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연도 아내의 편을 들었죠. 엄마, 미나 말이 맞아요.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요즘 엄마가 좀 달라 보여요. 뭐가 달라? 내가 뭘 어쨌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단호했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보. 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미나의 말에는 교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거절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죠. 점심 무렵 말순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단톡방 소문 때문이었죠. 순애야, 너 진짜 괜찮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 퍼뜨리던데. 말순아, 내가 이상해 보여? 말순은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계속 관찰하는 눈빛이었죠. 근데 순애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 살도 빠진 것 같고. 그게. 순애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미나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 말순 아주머니 오셨네요? 차 한 잔 드세요. 아, 고마워요. 근데 며느님,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신가요? 미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사실 좀 걱정이에요. 자꾸 헛것을 보신다고 하시고 없는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내가 언제? 순애가 벌떡 일어났지만 미나는 태연하게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찾으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애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말순의 의심 가득한 눈빛이 더 아팠죠. 그날 오후 미나는 달력에 뭔가를 표시했습니다. 순애가 부엌에서 지켜보니 녹차를 마신 날에는 빨간 동그라미, 안 마신 날에는 파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님 건강 체크요. 차를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컨디션을 비교해 보려고요. 미나는 순애가 보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도발하듯 물었죠. 오늘도 차 드실 거죠?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드셔야 해요. 안 마셔. 오늘은 속이 안 좋아. 그럴수록 드셔야죠.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미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저녁 도연이 병원 예약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엄마, 수요일 오전에 장태원 원장님 진료 예약했어요. 꼭 가셔야 해요. 난 안 가. 멀쩡한 사람을 왜 정신과에 보내? 엄마,
이러시면 정말 강제로라도 모시고 갈 거예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 동네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도연의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실감했죠. 화요일 새벽 4시,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눈빛은 또렷했고 생각도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순애는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요일은 차를 마시고, 목요일은 안 마시고, 금요일은 다시 마시고, 일주일간 패턴을 만들어 관찰하기로 했죠. 수요일 오후 미나가 여느 때처럼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내일 병원 가시잖아요. 순애는 찻잔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생각이 느려지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미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목요일 순애는 차를 마시는 척하고 화분에 부었습니다. 미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그날 오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몸도 가벼워졌고 생각도 또렷해졌습니다. 확실한 차이였습니다. 이건 차에 뭔가 들어있는 게 확실해. 금요일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역시나 같은 증상이 나타났죠.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혀가 굳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도연이 퇴근하고 와서 보더니 놀랐죠. 엄마, 정말 이상해요. 말투가 왜 이래요? 아, 아니야. 괜찮아. 봐요, 여보. 내가 뭘 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심각해요. 미나가 도연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순애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죠. 토요일 순애는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50년 단골인 한의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끔 머리가 멍하고 말이 안 나와요. 한의사가 진맥을 하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몸에 진정제 같은 성분이 축적된 것 같은데. 혹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드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누가 몰래 먹이는 건 아니겠죠? 요즘 요양원에 보내려고 노인들한테 약 타먹이는 파렴치한 경우가 있다던데. 순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의사의 말이 정답이었죠. 선생님,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서는 해결 못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차남 윤재를 떠올렸습니다. 의사인 윤재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 순애는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야, 엄마야.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윤재야, 내 형수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수가 주는 차 절대 마시지 마세요.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의심은 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요. 윤재야, 엄마가 미친 게 아니지? 당연하죠. 엄마는 정상이에요. 형수가 미친 거예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약을 타다니 인간도 아니네요. 윤재의 단호한 말에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죠. 그날 밤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죠. 사람을 믿되 증거를 남겨라. 순애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부터의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탄 차를 몰래 샘플로 모으기로 했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투지가 생겼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윤재가 몰래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의료용 특수 장비예요. 환자 상태 모니터링할 때 쓰는 건데 오늘은 형수 감시용으로 쓸 거예요. 모자는 조심스럽게 집안 곳곳에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부엌 선반, 거실 화분, 현관 신발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찻잔 선반 위까지 정민아가 주로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감시할 수 있게 됐죠. 엄마, 형수가 보온병 색깔을 바꿔가며 쓰는 거 아세요? 응,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색깔마다 다른 약을 타는 거죠. 치밀한 년이네요. 윤재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형수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났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곽 반장이었죠. 새벽 순찰 중에 윤재의 차를 발견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도둑이라도. 순애는 곽 반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곽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약을 타다니. 인간이 아니네요. 사모님, 제가 돕겠습니다. 곽 반장님, 감사해요. CCTV 영상 전부 백업해 둘게요. 그리고 그 검은 SUV 제가 추적해 봤는데 정민아 씨 친정어머니 차더라고요. 모녀가 작당한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까지 가담했다니. 순애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죠. 월요일 오후 설치한 카메라가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나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죠.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파란 보온병에는 흰 가루를, 빨간 보온병에는 노란 액체를, 노란 보온병에는 투명한 캡슐을 넣었습니다. 각각 다른 약물이었죠. 엄마, 이거 보세요. 완전 약물 칵테일이네요. 이런 걸 매일 드셨다니. 윤재가 영상을 분석하며 경악했습니다. 파란 건 진정제, 빨간 건 수면제, 노란 건. 이건 검사해봐야 알겠네요. 하지만 분명 위험한 겁니다. 서토마가 카페에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정민아 씨가 온라인으로 수입 건강식품을 엄청 샀대요. 택배 기사가 하도 무거워서 기억한다네요. 어떤 걸 샀대요? 처방전 필요한 약들이래요. 제가 배송 기록 사진 찍어왔어요. 보세요. 사진 속에는 놀라운 내역이 있었습니다. 모두 향정신성 약물들이었죠. 일반인은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화요일 미나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순이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약을 탔죠. 어머님, 이거 비타민이에요. 건강에 좋으니까 차에 타드릴게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무시하시면 서운해요. 도연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순애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찻잔의 내용물을 샘플병에 담았습니다. 벌써 10개가 넘는 샘플이 모였죠. 수요일 도연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엄마한테 매일 주는 그 차, 뭐 특별한 거라도 넣어? 왜요? 그냥 녹차인데. 아니,
엄마가 차 마신 날만 유독 이상하신 것 같아서 미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능청스럽게 웃었죠.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원래 좀 그러셨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더 심해지는 거고.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둔감함에 답답했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목요일 저녁 서토마의 다방에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순예, 윤재, 곽반장, 서토마. 네 사람이 모여 작전회의를 했죠. 마치 비밀 결사대 같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서토마가 진한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곽반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못된 며느리, 이번에 확실히 잡아야 해요. 제가 매일 CCTV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모은 영상들이 화면에 떴죠. 엄마, 이거 보세요. 형수가 친정 어머니랑 통화하는 장면이에요. 입모양으로 대충 읽어보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정말 모녀가 짜고 친 거구나.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형이 바보라서 못 알아봐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윤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8년 인생에서 이렇게 든든한 적은 없었다고 했죠. 윤재야, 너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제가 병원에서 약물 검사 의뢰했어요. 결과 나오면 형수는 끝이에요. 감옥 가는 거죠. 말순이가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죠. 순애야, 큰일 났어. 미나가 동네 부녀회장한테 돈 뿌리고 있대.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소문내는 대가로 한 명당 5만 원씩 준대. 이미 10명이 받았다더라. 서토마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해야 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곽 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가 요양원이랑 계약했대요. 다음 주에 사모님을 강제 입원시킬 계획이래요. 순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죠. 금요일 오후 도연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나의 보온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본 것이죠.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미나야, 이거 뭐 넣은 거야? 녹차에 허브 좀 섞었어요. 왜요? 아니, 약품 냄새 같은데. 미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곧 화를 냈습니다. 오빠,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서운해요. 내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하는데. 차라리 내가 나가 죽을게요. 미나가 울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당황해서 아내를 따라갔죠.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연기에 또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토요일 아침 윤재가 긴급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약물 검사 결과 나왔어요. 진정제, 수면제, 그리고 할로페리돌이에요. 할로페리돌이 뭐야? 정신병 약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진짜 치매 증상이 나타나요. 형수가 엄마를 진짜 치매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순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다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요, 엄마. 증거 충분해요. 아직이야. 도연이가 직접 깨달아야 해. 그 아이도 피해자야. 순애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속고 있는 도연이 불쌍했죠. 하지만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저녁, 서토마가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정민아 씨가 사모님 명의로 보험 들었대요. 그것도 3개나.
수익자는 전부 정민아 씨고요. 보험금이 얼마야? 10억이 넘어요. 이건 완전 계획적 범죄예요. 이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나의 목적은 돈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를 치매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순애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미나를 관찰했습니다. 미나도 시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었죠. 두 여자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인삼이 들어간 거예요. 인삼? 비싸겠네. 어머님 건강이 최고죠. 돈이 문제예요? 미나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보온병이었죠. 순애는 이것도 카메라에 잡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내가 마셔봐. 순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나의 손이 멈췄죠. 왜요? 제 것은 따로 있는데. 그럼 잔을 받고 내 것을 내가 마시고 내 것을 내가 마실게.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게 보였죠. 어머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정말 서운해요. 의심? 아니야. 그냥 내 차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순애가 능청스럽게 웃자 미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순애는 일부러 거실에서 잠든 척했습니다. 미나가 살금살금 나와서 부엌으로 갔죠. 순애는 눈을 살짝 떠서 지켜봤습니다. 미나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갈색 병이었죠. 그리고 보온병에 액체를 부었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잡았다. 순애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요일 미나가 더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순애의 밥그릇에 뭔가를 뿌렸죠. 순애는 못 본 척했지만 다 봤습니다. 어머님, 밥 맛있게 드세요. 그래, 근데 오늘은 입맛이 없네. 너 먹어. 순애가 밥그릇을 미나에게 밀자 미나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벌써 먹었어요. 그래, 그럼 도연이 주자. 아들 밥 좀 더 먹여야겠어. 안 돼요. 그건 어머님 드시라고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미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비웃었죠. 특별히? 뭘 특별히 넣었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시끄럽네. 아니야, 내 아내가 나한테 특별한 밥을 해줬대. 근데 안 먹으니까 화내네. 도연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죠. 오빠 어머님이 요즘 저한테 너무하세요. 뭘 해드려도 의심하시고. 엄마, 미나가 정성껏 해주는 건데 좀 드세요. 도연이 아내 편을 들자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요일 순애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차를 타는 동안 갑자기 말했죠. 미나야, 내 친정 어머니 요즘 자주 오시네. 검은 SUV 타고.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죠. 어떻게? 아니, 엄마가 오신 적 없어요. 그래, CCTV에 다 찍혔던데. 매일 우리 집 앞에 3시간씩 있더라.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요일 윤재가 집에 왔습니다. 일부러 미나가 있을 때 온 거였죠. 엄마, 병원에서 이상한 환자를 봤어요. 가족이 몰래 약을 타서 먹였대요. 그런 일이 있어?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 가족은 다 감옥 갔고요. 보험 사기죄까지 추가돼서 징역 10년이래요. 미나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웠네요. 윤재가 형수를 째려봤습니다. 형수, 요즘 엄마 건강이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약이라도 드시나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영양제만. 영양제? 어떤 거요?
제가 의사니까 확인 좀 해볼게요. 미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미나가 황급히 나가자 윤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망가네요. 죄 지은 사람처럼. 금요일 오후 3시 정각.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미나가 여느 때처럼 보온병을 들고 부엌에 섰죠. 오늘따라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뭔가 조급해 보였죠. 어머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예요. 제주도 한라산에서 직접 따온 찻잎이에요. 그래, 비쌌겠네. 미나가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순예용, 하나는 자신용이었죠. 그런데 순예용 잔에만 뭔가를 더 넣는 게 보였습니다. 흰 가루였죠. 평소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순애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을 떨며 자신의 잔을 집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미나가 잔을 잡으려 했지만 순애는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연기였죠. 그 순간 순애는 재빨리 2잔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요즘 자꾸 어지러워.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미나가 순애를 부축하는 사이 잔은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순애가 의자에 앉자 미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잔이라고 생각한 찻잔을 집었죠. 어머님, 먼저 드세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먼저 마셔. 며느리가 수고했는데. 미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갑자기 색깔을 확인했죠. 평소보다 진한 색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내가 탄 차잖아.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 갑자기 배가 아파요. 화장실 좀. 미나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순애는 미나의 찻잔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작은 샘플병에 내용물을 부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걸렸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재였죠. 엄마, 제가 일부러 일찍 왔어요. 형수는요? 화장실에 숨었어. 자기가 탄 차를 마시라니까 도망갔지. 윤재가 샘플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바로 검사 맡길게요. 이번엔 뭘 탔는지 정확히 밝혀낼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온 미나는 시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윤재 씨 왔네요? 네, 형수. 근데 형수 얼굴이 안 좋네요? 뭐 잘못 드셨어요? 윤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미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 아니면 죄책감?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형수가 엄마한테 주는 그 차, 저도 한 잔 마셔봐도 될까요? 미나가 다급히 보온병을 감췄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방금 전까지 있었잖아요. 윤재가 미나를 압박하자 미나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윤재가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할로페리돌이 일반 치료 용량의 5배예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네, 이런 용량을 계속 먹으면 한 달 안에 진짜 폐인이 돼요. 형수가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도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생과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었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형, 이거 봐. 형수가 엄마한테 먹인 차에서 나온 거야. 도연이 검사 결과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나가? 형수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돈 때문에. 보험금 10억 때문에.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죠. 말도 안 돼. 미나가 그럴 리 없어. 그때 미나가 밖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계획이 틀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눈치챘어요. 빨리 와주세요. 도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일요일 새벽 3시, 순애는 현관 앞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죠. 문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알약이 가득했고 메모가 들어 있었죠. 하루 새 알씩 드세요. 안 드시면 아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순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협박까지 하는 거였죠. 순애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증거품 상자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편함을 열자 충격적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의 인지능력 저하를 인정하는 동의서였죠. 놀랍게도 도연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연이 서명이 아니야. 순애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의 필체와 미묘하게 달랐죠. 윤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위조예요. 형 서명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형수가 미쳤네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험조사관 강은우였죠. 박순희 여사님이시죠? 최근 이상한 보험 가입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보험이요? 네, 여사님 명의로 고액보험이 3개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보험금이 10억이 넘어요.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은우가 서류를 보여줬죠. 더 이상한 건 수익자가 모두 며느님 정민아 씨예요. 그리고 이 서명. 여사님 필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그럼 이건 보험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아직은. 좀 더 증거를 모으고 싶어요. 화요일 곽 반장이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님, 정민아 씨가 친정 어머니랑 요양원 원장을 만났어요. 요양원 원장을? 네, CCTV에 다 찍혔어요. 서류를 주고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모님을 강제 입원시킬 계획 같아요. 순애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죠. 수요일 말순이가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갰죠. 순애야, 미나가 날 찾아왔어. 돈다발을 들고. 뭐라고? 내가 완전 맛이 갔다고 소문내면 20만 원 준댄다. 미친년이야, 완전. 말순이 돈다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받았다가 다시 가져왔어. 증거로 쓰라고. 내가 잘못했어, 순애야. 말순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순애는 친구를 안아줬죠. 목요일 저녁 윤재에게 익명의 음성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재생해봐. 스피커에서 도연과 비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끝났어. 어머니는 기억도 못할 거야.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는 새 삶을 살자. 순애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고개를 저었죠. 엄마, 이거 가짜예요. AI로 합성한 거예요. 형 목소리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어떻게 알아? 제가 전문가한테 분석 의뢰했어요. 형 목소리 녹음해서 딥페이크로 만든 거래요. 형수가 얼마나 악랄한지 보세요. 금요일 미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신과 입원 동의서였죠. 어머님, 이제 정말 입원하셔야 해요. 온 동네가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해요. 난 안 가. 가셔야 해요. 안 그러면. 미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순애가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된 거였습니다.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어머님 강제 입원이에요. 순순히 따라오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넌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차갑게 웃었죠. 인간?
어머님이 날 인간 취급한 적 있어요? 난 그저 집안이라는 기계였죠. 이제 제 몫을 찾을 때예요. 미나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도연이 아내의 본색을 목격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어제 내가 한 말. 농담이지?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 왜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미나는 뻔뻔했습니다. 도연이 화를 냈죠. 너 엄마한테 약 탄 거 다 알아. 검사 결과도 나왔어. 증거 있어요? 제가 직접 탄 거 봤어요? 미나의 당당함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아내에게 또다시 설득당할까봐 불안했죠. 도연아,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 좀 봐라. 이게 정상이니? 엄마. 그래도 미나가 그럴 리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도연은 여전히 아내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절망감을 느꼈죠. 일요일 새벽 집 밖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미나의 친정 어머니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죠. 저 늙은이가 우리 딸을 괴롭힌다고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나가 뿌린 돈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순애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맞아요. 박순애 씨 완전 이상해요. 어제도 혼자 막 소리 지르던데. 요양원 보내야 해요. 거짓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애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죠. 곽 반장이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요. 사모님은 멀쩡하십니다. 경비 주제에 뭘 안다고. 미나의 친정 어머니가 곽 반장을 밀쳤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죠. 그때 정신과 의사 장태원이 나타났습니다. 미나가 부른 것이었죠. 제가 보기에 박순애 여사는 치매 초기 증상이 맞습니다. 즉시 입원이 필요해요. 당신이 뭔데? 날 한 번도 진찰한 적 없잖아. 순애가 항의했지만 장태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작성한 관찰 일지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월요일 요양원 직원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강제 입원을 위해서였죠. 박순애 여사님 같이 가시죠. 난 안 가. 멀쩡한 사람을 왜 데려가. 순애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나가 보호자 동의서를 보여줬죠. 도연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었죠. 순애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윤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정상이야. 윤재야, 넌 의사니까 알잖아. 엄마 상태가. 뭘 알아? 형수가 약 타서 그런 거잖아. 증거도 다 있는데. 형제가 싸우는 사이 요양원 직원들이 순애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순애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죠. 아버지, 저도 이제 끝인가 봐요. 증거를 모아도 소용없네요. 푸른 주머니 속 쪽지가 보였습니다. 사람을 믿되 증거를 남겨라. 순애는 쪽지를 쥐고 흐느꼈죠.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못 지켰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재였죠.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형수 노트북에서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 파일을 발견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강은우 조사관이 형수가 위조한 보험 서류 원본도 찾았대요. 이제 형수는 끝이에요.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나가 마지막 차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치사량에 가까운 약을 넣고 있었죠. 화요일 밤 11시, 순애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죠. 남편 성민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도연은 미나와 함께 안방에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구나. 순애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 67년 인생에서 가장 춥고 긴 밤이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일주일 새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입가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죠. 미나가 탄 약 때문에 살도 빠지고 얼굴도 누렇게 떴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조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푸른 주머니를 꺼냈죠.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증거를 남겨라. 그 아래 작게 쓰인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전에는 못 봤던 글귀였죠. 포기하는 순간 진짜로 진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지쳤죠.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순애가 문을 열자 서토마와 곽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 안 오시죠? 저희도 그래서 왔어요. 서토마가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미숫가루였죠.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사모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곽 반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온 동네가 다 속아도 저희는 사모님이 멀쩡한 거 알아요. 세 사람은 부엌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서토마가 미숫가루를 타며 농담을 했죠. 사람은 달콤할 때 조심해야 해요. 특히 며느리가 주는 차는 더더욱. 순애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일주일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사모님,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곽 반장의 말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4시,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미나가 준비한 차에는 치사량의 약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마실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미나 앞에서 모든 걸 녹음할 것이다. 내 죽음이 증거가 되길.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윤재의 문자였죠. 엄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모든 게 끝나요. 제가 약속해요. 엄마는 이제 이기신 거예요. 순애는 문자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새가 울었죠.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싸움이다. 이기든 지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순애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복을 꺼냈죠.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제일 품위 있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미나가 이미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보온병이었죠. 가장 위험한 색깔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특별한 차 준비했어요. 미나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각오를 다지며 의자에 앉았죠. 그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차구나. 순애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미나가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네, 마지막이 될 거예요. 확실하게.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6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재가 들어왔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 2명과 강은우 보험조사관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형수는 오늘로 끝이에요. 윤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정민아 씨의 모든 디지털 기기를 조사하겠습니다.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까지. 포렌식 전문가가 미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아직 자고 있었죠. 그들은 조용히 기기들을 수거했습니다. 30분 후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온라인 카페에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법 검색 기록이 수백 개예요. 여기는 더 심해요. 할로페리돌 치사량, 보험금 타는 법, 치매 증상 만들기. 완전 계획적이네요. 강은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서류 원본 찾았습니다. 순애 여사님 서명은 전부 스캔해서 복사한 거예요. 디지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때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보고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형, 이제 진실을 봐야 해. 형수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윤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건 미나 글씨잖아. 오늘도 성공적으로 약을 탔다. 시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도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죠. 바보 같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 역시 엄마 바라기는 쉽게 속는다. 보험금 10억만 타면 이혼할 거다. 이혼. 미나가 날 속였어. 도연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얼굴이 굳었죠. 이게 뭐야? 내 물건을 왜 마음대로 만져? 정민아 씨, 이제 끝이에요. 다 들통났어요. 강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들통나? 증거 있어? 내가 직접 약 탄 거 봤어? 미나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곽 반장이 USB를 꺼냈죠. 있죠. 매일 CCTV에 다 찍혔어요. 당신이 약 타는 장면 전부 다요. 서토마도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 약품 구매 내역이에요. 전부 정민아 씨 이름과 계좌로 결제됐네요. 미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죠. 경찰이었습니다. 정민아 씨죠? 존속상해,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이건 다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날 모함하는 거야. 미나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미나가 갑자기 순애에게 달려들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순애는 차분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행복할 자격이 없었어. 남의 불행 위에 세운 행복은 모래성이야. 미나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도연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 너도 속은 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순애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안아줬습니다. 윤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 드디어 끝이구나.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증거를 남긴 덕분이었죠. 후 법정.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존속상해, 사기,
문서 위조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됩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가장 무서운 독은 거짓된 효심입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화면에 떴죠. 할로페리돌 5배 투약, 10억 원 보험 사기, 위조된 서명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어요. 미나가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증인석에 섰죠. 정민아가 저한테 돈을 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순애가 미쳤다고 하면 20만 원 준다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말순이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강은우가 보험 사기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세계 보험사 총 10억 3천만 원. 모두 순애 여사 모르게 가입됐고 수익자는 정민아였습니다. 윤재가 의학적 증언을 했습니다. 장기간 할로페리도를 투약하면 실제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미나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 순애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담담했죠. 6개월 후 순애의 집, 옛 제자 윤미정이 찾아왔습니다. 58살의 그녀는 교도소 교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죠. 선생님, 정민아의 편지예요. 읽어보실지는 선생님 마음이지만. 순애는 망설였지만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어머님, 아니 선생님,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전 30년 전 선생님 제자였어요. 집이 가난해서 급식비도 못 내던 아이. 선생님이 몰래 도시락 싸주셨죠. 그때는 고마웠어요. 정말로. 하지만 크면서 알았어요. 그게 동정이었다는 걸. 완벽한 선생님 밑에서 전 항상 부족한 아이였어요. 선생님 아들과 결혼한 것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신 선생님은 더 완벽했어요. 전 또다시 부족한 며느리가 됐죠. 질투와 열등감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죄송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왜 그랬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편지와 함께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학예회 사진이었죠. 젊은 순애가 아이들과 웃고 있었고 맨 앞줄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아. 순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억이 어렴풋이 났죠. 늘 혼자였던 그 아이.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아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도 받고요. 그래.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순애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 더 큰 상처를 만든 것이었죠.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차 한 잔 드실래요? 제가 타드릴게요. 그래. 근데 이제 녹차는 안 마셔. 알아요. 오늘은 유자차예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도연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들은 훨씬 성숙해졌죠.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 알아. 이미 잘하고 있잖아. 모자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길고 긴 악몽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 후 봄날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찬장에서 새 찻잔을 꺼냈죠. 미나가 쓰던 것들은 모두 버리고 새로 장만한 것입니다.
하얀 도자기에 연분홍 매화가 그려진 예쁜 찻잔이었죠. 오늘은 감잎차를 우려낼 참입니다. 직접 말린 감잎으로 만든 차죠. 작년 가을 도연과 함께 시골에 가서 직접 따온 감잎이었습니다. 향이 은은하고 맛이 깔끔했죠. 사모님, 좋은 아침이에요. 곽 반장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 순애의 안부를 확인하러 오죠. 1년 전 그 일 이후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곽 반장님,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아, 좋죠. 이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니까요. 곽 반장이 웃으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죠. 사모님도 왔네? 서토마도 합류했습니다. 손에는 갓 구운 카스텔라가 들려 있었죠.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직접 구웠어요. 사모님이 그 일을 이겨낸 지 1년 되는 날이잖아요. 어머, 기억하고 계셨어요? 세 사람은 부엌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도연이 출근 전에 들렀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얼굴이 밝았죠.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게요. 저녁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도연이 어머니가 우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신뢰가 회복됐죠. 남편 성민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1년 전 사건 이후로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여보, 나도 차 한 잔 줘. 당신이 타는 차가 제일 맛있어. 호호, 이제야 알았어요? 부부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참, 윤재가 주말에 온대. 여자친구도 데려온다고. 어머, 정말? 드디어 결혼할 생각이 생긴 건가? 노부부는 웃으며 아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였죠. 말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순애야, 부녀회에서 너를 회장으로 추천했어. 에이, 난 그런 거 못해. 뭘 못해? 1년 전에 그런 일도 이겨냈는데. 다들 너를 존경해. 1년 전 미나에게 매수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애의 편이 됐습니다. 진실의 힘이었죠. 오후에 윤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미나가 모범수로 감형받았대요. 5년으로 줄었대요. 그래, 잘 됐네. 엄마는 너무 착해요. 그런 짓을 당하고도. 윤재야,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나만 힘들어. 이제 놓아주려고. 순애는 정말로 미나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있었죠. 저녁 무렵 순애는 혼자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감잎차의 향을 깊이 들이마셨죠. 그리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자신을 위해 우린 차는 특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순애의 찻잔을 건드릴 수 없었죠. 그 누구도 그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 멀리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순애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죠.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증거를 남겼고 진실을 지켰어요. 순애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순애의 차는 오직 순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순애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